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최초로 노벨상을 탄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리 부인입니다. 최초로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리 부인입니다. 최초로 2개의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리 부인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과학자라 불리우는 퀴리 부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리 부인, 즉 마리 퀴리는 자연 방사능에 대한 연구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1911년에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리 퀴리는 1867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과학자였지만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행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조국인 폴란드는 러시아 식민지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실직을 하여 가정 경제 상황은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큰언니는 장티푸스로 사망하였습니다. 마리 퀴리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어서 가정교사 일을 시작합니다. 가정교사를 하는 시절 그 집안의 장남과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 쪽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첫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시간이 사랑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을까요?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또래보다 늦은 나이인 25살에 마리 퀴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보느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마리 퀴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고 환기창도 없는 6층 다락방에서 빵과 홍차만으로 끼니를 때우며 불굴의 의지로 학업에 전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마리 퀴리는 당시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소르보느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수석 졸업을 하고 1년 뒤에는 수학을 전공하여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대학원 과정으로는 물리학을 선택하였는데 그때 그녀를 지도하던 35살의 노총각 피에르 퀴리 교수님과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마리 퀴리는 피에르 퀴리 밑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차근차근 밟게 됩니다. 당시 전 유럽에 걸쳐 박사 과정을 밟는 여성은 단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프랑스 과학자 베크렐은 우라늄에서 보통의 빛이 아닌 예전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빛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크렐선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베크렐선의 특징과 그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베크렐선은 일반 빛과 달리 금속이나 불투명한 물질을 통과하거나 전하를 띤 물질에 방전을 일으키며 빛의 고유한 특징인 반사나 간섭, 그리고 굴절 현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선은 균일하지 않고 여러 다른 종류의 선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렌트겐선처럼 자기장이나 전기장 내에서 휘어지지 않으며 피부나 눈에 손상을 입히는 광선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을 뿜어내어 주위의 모든 물질이 순간적으로 방사능을 띠도록 만듭니다. 퀴리 부인은 즉각 남편인 피에르 퀴리를 설득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였고,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물질과 광물들을 시험하여 우라늄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퀴리 부부는 엄청난 양의 광물을 조사하던 중 방사능이 원자 자체의 성질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물이 그 자체보다 방사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속에 다른 물질이 있을 것이라 유추하기에 이릅니다. 이 물질을 추출하려고 시도하던 중 새로운 방사능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퀴리 부인은 이 물질에게 그녀의 조국인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라늄보다 1만 5천 배 이상 강한 빛을 내는 라듐도 발견하였습니다. 1903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방사능 연구에 대한 공로로 베크렐과 피에르 퀴리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당시 학계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퀴리 부인이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직접 편지를 보내 내 아내인 마리 퀴리의 업적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노벨상 위원회는 퀴리 부부와 베크렐에게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런 영광 뒤에 그녀에게 커다란 불행이 찾아옵니다. 1906년 남편이자 지도교수였던 피에르 퀴리가 마차에 치여 두개골이 부서지면서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퀴리 부인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딸을 생각하며 불굴의 의지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연구를 계속하여 소르본느 대학의 최초 여성 교수가 됩니다. 이어 새로운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으로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는 최초로 2번의 노벨상 수상입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과학자는 120년 노벨상 역사에서 4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녀는 물리학과 화학 2개의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노벨상 역사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퀴리 부인은 큰딸인 이렌느 퀴리와 함께 부상자를 위해 렌트겐 투사기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더불어 부상자 치료를 위해 그녀의 연구 업적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퀴리 부부의 딸인 이렌느 퀴리는 남편과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로써 퀴리 부인 집안은 2대에 걸쳐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되고 퀴리 부인의 남편 피에르 퀴리 노벨 물리학상 수상, 퀴리 부인의 노벨 화학상 수상, 딸과 사위의 노벨 화학상 수상 등 한 집안에서만 5개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실험 및 연구 과정 중에 많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퀴리 부인은 그 결과로 백혈병에 걸렸고 1934년 사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리 퀴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과학자였다고 말이죠. 앞으로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